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칭이 작동하는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쌍방향 코칭과 피드백 쌍코피 윤수환입니다. 남관입니다. 네, 코치님. 우리 지난 시간에 원어원 관련돼서 일 관련돼서 얘기할 시간은 되는데 네네. 개인적인 거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이 안 난다. 음. 뭐 그렇죠. 바쁜데 언제 또 개인적인 거 알아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리더들이 많이 있는데 원어원 할 때 개인적인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죠? 글쎄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케바케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일단 그 리더가 되게 일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 같으세요. 그죠? 일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회사에선 일만 해야 돼. 막 이런 되게 바람직한 리더이긴 한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에만 초점 맞추는 게 어떤 전체 성과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뭐 회식도 필요 없고 요즘 극장 같은 데 같이 가고 그러나요? 뭐 아무튼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일 이외의 것이니까. 사람에 관련된 이슈여서 그러죠. 네. 사실 집에 있는 개인 사정이 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당연하죠. 너무 어려운데 음. 와서 리더가 계속 일만 잡고 막 이러면 오히려 더 능률이 떨어질 것 같아서 사실 원어원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꼭 이제 원하면 그렇죠. 예. 안 원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고 원한다라면 대화해 주는 거는 되게 바람직한 거. 네. 우리 대화할 때도 관계지향적인 대화와 사실지향적인 대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일의 진행은 사실지향적인 대화를 가지고 진행을 하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그냥 살 없이 그냥 뼈만 가지고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고 이제 그게 관계지향적인 대화가 인정도 해주고 잘 들어주기도 하고 사실 얘기하는 거 보면 딱 알겠어. 그럼 내 얘기하면은 말이야 맞지만 기분이 안 좋아. 예, 이 사람을 이렇게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청도 하고 공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지향적인 대화가 되는 것처럼 회사 일 전체로도 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서로 관심을 좀 나누고 난 너는 귀하게 생각해. 난 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이제 뭘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 참 나한테 귀한 존재인데 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어떻게 크고 싶은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집에서 좀 어려움은 없나? 이런 것들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최고 너의 고민이 뭔지 좀 궁금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관계 중심의 대화니까 아주 열을 내시면서 이야기하시네요. 관계 중심의 코치 남관이었습니다. 옛날에 리더십 유형도 구분하죠. 태스크 오리엔티드 리더냐, 네. 피플 오리엔티드 리더냐. 네.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리더십 역사가 이렇게 구분되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리더들이 궁금한 게 야, 나도 피플 오리엔티드 하고 싶어. 근데 시간이 안 난다. 이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관계 중심의 대화를 하면 업무 능률도 좋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더 관계를 진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좀 해도 어로 알아듣기도 하고 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면 맞아, 이 사람이 나 되게 아끼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조금 실수해도 자기가 커버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답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성과를 내는데 되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에 막 하쉬한 리더십 얘기를 하지만 그 밑에는 전 틀림없이 그렇게 사람을 막 말을 함부로 하더라도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컬처 코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성과를 내는 조직의 3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연결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연결되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좀 잘 얘기가 되고 들어주고 알아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어원 일 외에는 개인적인 이야기 할 시간이 없다.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셔야 돼요. 시간 내셔야 이피션트해지고 이펙티브해지고 효율적이 되고 효과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무리하고 오늘 주제는 직원 중에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 거예요. 직원이. 네. 요즘 뭐 카페나 뭐 약간 좀 구분 애매모호하잖아요. 미팅도 뭐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막 밑에 카페 가서 하고 이러니까 리더 입장에서 보기엔 한 30분 될 것 같은데 뭐 1시간, 1시간 반씩 하고 오고 그러니까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 비우는 시간이 많아. 팀장님이 보기에 이 팀원은. 근데 일이 많대. 그렇죠. 이제 이때 팀장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 코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자리에서 뭔가 지금 남들보다 다른 시간을 더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고쳐 자리에 앉은 시간을 늘려 이런 차원이면 아마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내가 보는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인지 그냥 궁금해하고 본인 얘기를 듣다 보면 뭔가 서로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하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화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꾸 이게 고쳐야지 그러면 상대방은 무조건 도망가거든요. 너 내가 보니까 이건 결론 났어. 직원이 그런 태도로 일하면 안 돼. 자리를 화장실 갔다 온 5분, 10분까지는 봐주는데 그동안 비우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달래들면 아마 무조건 도망갈 거예요. 이게 또 이제 확장시키면 담배 안 피우는 팀장이 담배 피우는 팀원 1시간에 10분, 15분씩 담배 피러 가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하루에 8대 피우면 1시간 그냥 담배 피우는 거야? 그럼 얼굴이 똑같으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자리 비우는 시간은 많은데 일이 많다고 하는 팀원님은 이제 팀장님이시고 네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첫 오프닝을 사실 언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네. 너 보니까 어제도 1시간 비우고 그저께도 오전에도 1시간 비우고 또 지난주도 계산해보니까 한 5시간 이렇게 막 엄청 싸우고 가면 안 되고 몇 번 정도 보고 나서 얘기되나요? 한 번 보고서 바로 얘기하면 좀 그것도 억울할 수 있으니까 그래 말이에요. 한 2번 정도면 적당할까요? 그때 이제 정말 그런 것들로 케바케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제 느낌에는 한 최근 거 2번 확실한 거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 얘기가 맞아요. 풀리고 3번은 너무 많고 꼬치꼬치 캐묻고 스토커냐 막 이런 느낌이 있고요. 한 번은 뭐 한 번 받고 이러니까 한 2번 정도가 그러면 어저께 오전이랑 네네. 그저께 오후랑 네. 그런 거 가지고 한번 얘기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롤플레잉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얘기할 시간 지금 돼요? 네, 팀장님. 최근에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어떤지 상황도 알아보고 또 내가 혹시 이해하지 못한 게 있나 싶어서 네.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 오후에 2시부터 3시? 한 1시간 넘게 자리에 이렇게 비운 거 보고 나는 왜 자리를 보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나? 급한 일이 있었나? 그리고 이게 이제 한번 딱 그러면 내가 그냥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저께도 그래 그 정도 오전에 잠깐 1시간 넘게 자리를 비웠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게 지속되는 거니까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알면 도와줄 수도 있고 또 혹시 본인이 잘 못하는 게 있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네. 어저께는 마케팅 팀이랑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있어서 그거 협의한다고 자리 비운 거고요. 그저께는 디자인 팀이랑 일이 있어가지고 자리 비운 겁니다. 난 당연히 일하러 갔고 누구랑 만나러 갔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윤책임 어디 갔냐라고 물어봤었는데 네. 그들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마음이 들고 일 때문에 갔더라면 직원들도 알 것 같은데 그때 직원들 거의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얘기 들어도 그렇구나 이해는 되는데 근데 직원들이 하나도 모를 수 있나 싶어서 이게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혼자 하는 프로젝트여가지고 그리고 좀 그렇게 길어질지는 몰랐는데 짧게 협의하러 갔는데 좀 길어지더라고요 회의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저께도 거의 같은 디자인팀하고 그렇게 같은 아니 어저께는 마케팅이고 그저께는 디자인팀 좀 다른 팀인데 그저께는 그럼 디자인팀이랑 하고 네네.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뭐 회의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고 그런데 난 궁금한 게 왜 다른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물론 보고해야 하고 뭐 꼭 알려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그들 얘기도 느낌이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더 난 세게 받아서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지? 분명히 확인 좀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 혹시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과 본인이 일하러 가는 것과 이런 것들 지금 내 얘기 듣고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 제가 뭐 하러 가는지 다른 팀원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하고 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이긴 합니다. 내한테 전달된 느낌은 그들이 뭐 일하러 갔을 거예요 라는 느낌보다 잘 모르겠어요 라는 느낌이 나한테 세게 오니까 그들과 관계가 좀 어렵나? 좀 그런 느낌까지 하고 오니까 이거 그냥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묻고 싶은 그런 마음 없는데 다른 동료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관계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 다행이다. 네. 근데 난 여기서 그냥 뭐 별거 아니에요라고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살짝 드니까. 네네. 그건 좀 오히려 그건 염려가 돼. 지금 동료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내 편이라는 느낌보다 난 느낌이 어저께는 그러지 않아서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렇다면 이건 난 이제 지금부터는 좀 염려가 되거든. 특별히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더 생각나는 거 없는 거 없어? 아니 뭐 이렇게 좀 회의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 회의 길어질 것 같으면 팀장한테 길어질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중간에 보고 드려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 쪽에 초점 맞춰서 얘기하는 것 같고. 네. 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하자면 굳이 나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 왜냐면 뭐 일 알아서 지금까지 일을 막 못한 사람도 아니고 네. 맡기면 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해도 돼 라고 오히려 안심시켜주고 싶고. 네네. 난 그들의 시각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괜찮아요 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은 아는데 당신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제가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미팅하고 회의하러 갔는데 그러네요. 대표님. 지금 되게 억울할 것 같다. 뭐 네, 억울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들이 그렇게 본 그들도 책임이긴 하지만 보통의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경우에 혹시 내 옆에 애가 뭔가 좀 딴짓하러 갔으면 커버해준 느낌이 있고 일하러 갔어도 커버 안 해준 느낌이 있고 근데 지금 난 이제 두 번째처럼 보이니까 본인도 되게 답답하고 네.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일 네, 것 맞아요. 같아. 네네. 지금 얘기가 약간 난 자리를 비우는 시간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금방 파악한 건 조금 느낌이 달라서 주제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네. 그들로 하여금 서로 동료를 느끼고 이렇게 내가 감싸줘야지하는 느낌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된 계기거든. 그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표님? 출발점은 지금 본인도 되게 막막할 것 같거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되게 막막하고 맞아요. 이렇게 뭐 아니 회의하러 갔는데 왜 그러지? 뭐 이런 느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상황은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내가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 그들이 뭐 그러면 걔 회의하러 갔을까요? 회의하면 늦어질 수 있지라고 내가 커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보면 그럴 것 같고 지금 얘기 계속 보면 그들은 왜 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건 좀 나를 좀 봐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주의할 건데? 뭐 일단 그들이 그런 데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부터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누구랑 회의 갑니다라고 알려준다거나 왜냐면 안 보이고 이러면 또 어디 놀러 갔나 막 이런 생각하니까. 그래, 되게 좋은 방법이고 네. 지금 생각나는 거 하나 얘기해. 네. 그거는 지금 대증요법인 것 같아. 지금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런 생각 갖게 된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네.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에 대해서 일만 잘하면 되지 라는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그대로 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리더가 돼야 되는 사람으로서 일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더 친해지고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지도 이제는 신경 써야 될 마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고 다음에 주제로 탐나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불편하지 않았어? 저요? 처음에 불편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좀 이렇게 나가야 될 방향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네. 어느 게 잘 되셨어요? 이제 처음에 가져온 주제하고는 약간 지금 달라졌는데 지금 이 순간 얘기하면서 느껴진 거는 그들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이렇게 주제가 저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난 되게 눈에 확실하게 보여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가 좀 잘못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다는 거죠. 이럴 때 그럴 때 그래서 또 다른 예를 가지고 그저께도 그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가면은 이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대화에서 어떤 걸 좀 생각하게 해야 되지? 목표, 대화의 목표. 대화 목표가 저는 좀 변화요. 뭘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약간은 걔는 그냥 혼자 놀아요 이런 느낌으로 대답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 회의 빨리빨리 하고 와라, 자리 비우지 마라 이걸로 들어왔는데 수수 안 그러는데요? 이러니까 아 그래 다른 직원들이 좀 감싸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난 그게 걱정스럽다 이렇게 대화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죠. 딱 이 목표가 있고 그걸 막 몰아갈 수 있는 대화가 있고 이런 대화 완원안에서는 정말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 것이어서 뭔가 검사가 이렇게 죄인 취조하듯이 수사관이 취조하듯이 이게 이거잖아 이게 자꾸 몰아가는 게 저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댄싱 인더 모먼트 한 거죠. 그렇죠. 순간에 춤춘 거죠. 그래? 그렇다면 순간에 이제 딱 맞춰서 방향을 틀고 주제도 바꾸고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다 하는 부분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계속 내가 그쪽이야라고 얘기하는데 2번, 3번 얘기하는데도 본인은 그쪽으로 안 가잖아요. 네. 그럴 때 자칫 난감하네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습에서 보면 이제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그쪽에 대해서는 관심 쓰지 않는 사람으로 지각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큰 일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리더로 성장해 나갈 사람인데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면 곤란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막하지 그쵸, 억울하지 이제 이런 것들 알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가서 또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다음 대화를 진행해야 되는 거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제 허락받고 얘기해줘도 되냐? 그리고 너 리더 돼야 되는데 그런 방향성 얘기해주고 그런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방향 잡아준 다음에 제일 좋았던 게 마지막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잖아. 나아가야 할 방향 이 두 단어가 저는 이제 되게 앞에 있었던 불편하고 그랬던 감정들이 좀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멘트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침묵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침묵의 시간들도 이제 리더들이 좀 배워야 되는 있으면 본인도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뭐지? 나도 특별히 할 말 없고 본인의 말 좀 어떤 상황인지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기다리게 됐는데 그런 침묵의 시간들도 도전해 보시고 보통 기업에 가서 얘기해 보면 이런 침묵의 시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해하거든요. 침묵한 다음에 꼭 쓰셔야 될 멘트가 답이 있었죠. 아까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어? 침묵 한 10초 하신 다음에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롤 플레이인데도 제가 딱 덜컥했던 단어가 1시간 넘게 라는 표현이 약간 좀 그래서 1시간 정도? 1시간 넘게 이러니까 약간 이거 뭐야? 시간 쟀냐? 나 비난하는 건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저걸 1시간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때요, 이거? 네. 사실 언어인데도 불편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막 그 정도까지 조심하라 그러면 정신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는 거 사람마다 민감한 팀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리 비우는 시간이 많아. 진짜 확실하고 또 팀원에 따라서 내가 인지하기에 이렇게 좀 자리를 비우는 느낌이 있다. 그게 다른 팀원들이 좀 다르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보고 싶냐. 그럼 제가 좀 시간을 줄여볼게요. 이런 코칭들은 이제 좀 연습하는 우리로서는 쉴 수 있고 같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주제가 바뀌고 이러면은 이런 것도 좀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큰 배움이 있으셨기를 응원합니다. 물러갑니다. 윤수환이었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